우리가 매주 지금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화 통역 부분이거든요. 수화 단어 아니고, 기초반 아니고, 중급반 아니고, 그냥 고급반 표현 아니고, 지금 우리는 통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체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속성, 또 뭐 명확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고급 스킬. 예. 그냥 말씀으로 드려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웬만큼 수화에서는 이 정도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네. 베테랑들이 하는 작업들입니다. 뭐냐면 문장을 뛰어넘는 겁니다. 네. 문장을 완전히 부숴버리거든요. 네.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면 문장을 그림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문장이 얽매이지 않고 문장을 그림처럼 흐르게 만드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청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캐치하고, 농인들이 이렇게 사용했었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모방해서 표현하는 게 거의 큰 주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장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문장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시겠죠? 닭 쫓던 개 이러면서 꼬였죠. 큰일 났다. 뭔가 틀렸다. 예. 뭐가 틀렸나요? 예. 닭 쫓던 개.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닭 쫓던 개.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닭이 쫓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닭을 쫓는 거잖아요. 예. 얘가 닭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닭 쫓던 개. 이렇게 나오면 이미 틀린 겁니다. 네.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예. 달리던 닭을 개가 뛰어가면서 쫓아다녔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장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표현하기 좋죠. 네. 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쫓아다니면 되죠. 네. 되셨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닭 쫓더니 나오면 이미 틀린 겁니다. 네. 그럼 문장을 어떻게 부숴버리는가? 예. 이거는요, 이거는 농아인들을 그래서 많이 만나라고 하는 건데, 어떤 농아인을 많이 만나냐면 그냥 만나면 안 되고요. 예. 표현력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농아인들이 있어요. 예. 우리 청인 중에도 만담가들 있잖아요. 말을 진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엄청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의 말의 스킬을 듣고,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주 웃는구나, 이런 거 배우고 나도 다른 데 가서 비슷하게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농아인이 아니라 아주 수화 표현이 무르르듯이 그림처럼 뛰어난 농아인의 수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보면 이런 거, 근데 문장으로 말하려면 좀 어렵죠. 그럼 또 예. 근데 이런 느낌의 그림처럼 수화를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위치도 사실은 문장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게 문장 형식이 돼버리나, 아니면 통역이 꼬여버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이런 건데요. 오늘 문장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주차장 입구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현장 주차 요원을 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다른 차량 6대와 연이어 부딪힌 것입니다. 그럼 표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차장 입구? 주차장 입구? 땡. 네. 우선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현재 주차 요원을 치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포함한 다른 차량 6대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안 하는 것보다야 좋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문장을 그냥 확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차장 입구로 의자가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차 요원이 돼서 지금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고를 낸 당사자가 돼서 이걸 표현할 것인가. 저 같으면 운전하는 게 훨씬 더, 농아인들이 표현하는 게 구경하는 것보다 운전을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뭐 60대 운전자, 뭐 6대 오토바이, 뭐 주차요원 치는 거, 뭐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부족해도, 예. 그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그냥 뭔가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가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 지금 표현이 운전하는 중에 주차를 하려다가 뭔가 사고가 일어났구나, 이런 뉘앙스. 근데 하나의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차량을 부딪혔고 뭐 사람도 부딪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딪혔다라는 표현들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감각적으로 주차장 입구에 일어난 운전자 역시가 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표현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문장을 부수고 문장을 넘어서서 그냥 그림 그리듯이 흐르듯이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지금 이것을 통역했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표현 방법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필요하다는 거. 오늘 두 번째 강의에서 나오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서 문장을 훅훅 날려버릴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수화 통역하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구나. 문장을 벗어나 버리는 거, 문장을 무너뜨려 버리고 수화적인 표현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 예. 이걸 수화 문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떤 대화의 패턴, 어떤 표현 방식들로 충분하게 채워버리는 거죠. 네. 그러한 연습들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가끔 한 문장씩 나오잖아요. 많이 안 나오니까 한 문장씩 나오는 거를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뉴스 클립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습을 충분히 하고 뉴스 클립을 틀어놓고 뉴스 클립을 할 때 내가 문장을 따라가다가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충분히 해주고 시간이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면서 실력을 잘 늘려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